혹시 네트워크 들여다볼 때 장비마다 쓰는 말이 다 달라서 속 터졌던 경험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IPFX는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 데이터의 공용어 같은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관리하는 그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제조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마치 한 언어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세상 말이에요.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바로 IPFX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예전에는요, 정말 이랬습니다. 시스코는 시스코 말, 주니퍼는 주니퍼 말, 마치 자기들만의 사투리를 쓰는 거랑 똑같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시스코의 네플로우고요. 데이터가 그냥 그 회사 장비 안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런데 IPFI 키가 딱 나타나서 자, 이제부터는 이걸로 통일합시다 하고 이 벽을 확 허물어버린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어떻게 이런 독점적인 기술에서 모두가 쓰는 글로벌 표준이 됐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시스코의 넷플로우 버전 9였어요. 성능은 정말 막강했는데 문제는 딱 시스코 장비에서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표준을 만드는 IETF가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이건 아니지,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공용어를 만들자 하고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RFC 7011, 우리가 아는 IPFX입니다. 그 뒤로는 주니퍼, 바라쿠다 같은 쟁쟁한 회사들이 앞다퉈서 이걸 채택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업계 표준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IPFX가 그냥 표준이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훨씬 더 똑똑하고 유연하거든요. 덕분에 이제 네트워크의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유연함을 이해하려면 정보 요소, 그러니까 I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IP 주소, 포트 번호, 이런 데이터의 가장 작은 조각, 그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딱 레고 블록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바로 이 지점에서 IPFX가 왜 대단한지 딱 드러납니다. 예전 네플로우는요, 상자 크기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IP 주소처럼 길이가 고정된 건 쏙쏙 잘 담았죠. 근데 문제는 길이가 막 늘었다 줄었다 하는 URL 같은 건 담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IPFX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을 썼어요. 데이터 앞에다가 이 데이터는 이만큼 길어요 라고 딱지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길이의 정보든 아주 유연하게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이게 진짜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IPFX는 마치 만능 택배 송장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정해진 칸만 딱딱 채워야 했다면 이제는 특별 요청, 파손 주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유연한 확장성, 이게 IPFX의 진짜 핵심입니다. 아니 그럼 이 맞춤형 정보랑 표준 정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것도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모든 데이터 조각에다가 일종의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태그를 딱 봤는데 아, 이건 표준이네 하면 그냥 원래 알던 대로 처리하고 이건 특별 주문이네 싶으면 이게 어느 회사에서 보낸 특별 정보지? 하고 고유 번호를 확인해서 처리하는 거죠. 덕분에 모두가 지키는 공통 규칙 안에서 각 회사가 자기들만의 혁신적인 기능을 마음껏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우아한 해결책 아닌가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IPFX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정보를 착착 정리해서 보내는지 그 구조, 일종의 메시지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IPFX 메시지는요, 시작할 때 항상 이런 송장 같은 헤더를 달고 와요. 여기 보면 이건 IPFX 버전 10이에요. 전체 길이는 이 정도고요. 이 시간에 보냈습니다 같은 기본 정보가 싹 다 들어있죠.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게 이 시퀀스 번호, 그러니까 순서 번호인데요. 이것 덕분에 혹시 중간에 데이터가 하나라도 사라졌으면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결국 이 헤더가 있으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IPFX는 정보를 세트라는 덩어리로 묶어서 보내는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템플릿입니다. 이게 뭐냐면 딱 엑셀 파일의 제목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막 보내기 전에 먼저 지금부터 보낼 데이터는 1번열의 IP 주소, 2번열의 포트 번호, 3번열의 프로토콜 종류를 담을 겁니다. 하고 이 템플릿, 즉 설계도를 딱 한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는 이 설계도를 한번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 데이터 값들만 쭉쭉 받아서 착착 정리하면 되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파트에서는 현대의 데이터 프로토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바로 신뢰성과 보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중요하겠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킹 사고를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의 기록이 쏙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 돈을 내야 하는데 데이터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요. 사실상 이런 구멍난 데이터는 그냥 쓸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UDP라는 방식을 썼어요. 이게 속도는 빠른데 약간 일반 우편 같아요. 중간에 편지가 없어져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네트워크가 조금만 버벅대도 데이터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IPFix는 SCTP라는 방식을 쓰라고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건 등기 우편 같은 거예요. 데이터가 보낸 순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도착하는 걸 보장해주죠. 특히 보안 분석처럼 데이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데이터를 잃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엿보이거나 중간에 조작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당연히 IPFix는 이런 위협에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TLS 같은 기술로 암호화하라고 권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중간에 누가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그냥 굳게 잠긴 금고처럼 안의 내용을 절대 들여다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쫙 정리하면서 오늘날 IPFX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현대 네트워크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RFC 7011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IPFX가 그냥 어떤 회사가 만든 좋은 기술,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바로 표준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인된 인터넷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IPFIX는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표준화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담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요. 또 회사별로 필요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어서 확장성도 뛰어나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중간에 사라지는 걸 막고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니까 신뢰성과 보안성까지 갖췄습니다. 이 모든 장점들이 모여서 지금의 강력한 IPFIX를 만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사이버 위협의 시대에 우리 네트워크의 일부만, 그것도 구멍 뚫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것, 과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